심장마비, 뇌졸중, 기도 폐쇄. 이런 위급 상황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골든타임을 단 7초에 압축하여 가장 핵심적인 생명 살리는 행동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초.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7초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과 정부의 재난 대응 서비스 긴급신고 바로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의 지침과 전문의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제 하나하나의 상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부 심장마비의 초기 징후 인지와 7초 대처법.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부터 확인합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는 언제나 뚜렷하고 단번에 느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한 신호가 여러 가지로 흩뿌려 나타나기도 하고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까지 포함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챕터의 핵심은 의심되면 바로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의심은 때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첫걸음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징후 더 깊이 들여다보기. 돋보이는 신호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가슴의 압박감을 느끼고 쥐어짜는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팔이나 목, 턱으로 퍼지기도 하고 숨이 차거나 어지럽고 땀을 흘리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로감이나 불안감처럼 아주 가볍고 모호한 신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신호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를 심장 상태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를 서로 연결해 생각하는 습관, 즉 헷갈리기 쉬운 신호들을 서로 엮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호들은 서로 바뀌고 때로는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7초. 아주 짧고도 강력한 시간, 당신의 첫 반응. 다음은 7초 안에 확인해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첫째, 의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지 혹은 주변 사람에게도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 전화합니다. 가능하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 여부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5초에서 10초 사이에 숨이 들이마시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이때 호흡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이라면 바로 CPR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가능한 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셋째, 자동 제세동기 AED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즉시 준비하고 연결합니다. 넷째,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이므로 성인의 경우 흉부 압박을 100에서 120회분으로 유지하고 압박 깊이는 약 5에서 6cm 정도가 권장됩니다. 가능하면 AED를 사용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이가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수한 상황, SOS를 바로 활용하는 전략. 지금까지의 설명은 많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응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계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처럼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도전은 도움을 받는 것까지의 시간과 스스로 구조를 연결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의 의심 신호가 나타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서도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미리 준비된 스마트폰의 SOS 기능을 즉시 작동시켜 119에 연결하고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도움 요청 메시지나 전화가 가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증상이 의심되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 연결 수단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다는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배터리 상태가 양호해야 연결이 원활하므로 긴급 상황 전 배터리 잔량 확인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고 가능하면 옆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 여부를 5에서 10초간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이라면 CPR을 시작합니다. 셋째, 혼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의 SOS 기능을 즉시 작동시켜 긴급 연결을 형성합니다. 가능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공유되도록 설정해 두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AED가 있다면 즉시 연결합니다. 다섯째, CPR은 가능한 한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되 체력적 한계가 느껴지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병원 방문의 필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문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SOS 기능의 자세한 활용 포인트. 이제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SOS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긴급 SOS 기능은 잠금 화면에서도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시니어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의 경우 측면 버튼을 5회 빠르게 누르면 긴급 전화가 연결되고 긴급 연락처에 정보 공유를 설정해 두면 위치 정보와 사진, 음성 녹음이 사전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아이폰은 전원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거나 전원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눌러 긴급 통화 슬라이더를 표시하고 이를 드래그하면 11이나 119로 연결됩니다. 자동 호출 기능을 활성화해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데 긴급 SOS 기능은 대개 배터리가 30% 이상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설정 과정을 돕고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미리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더 차분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문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의 조기 인지와 빠른 대처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슴의 압박감이나 통증뿐 아니라 팔, 목, 턱으로의 방사통, 숨가쁨, 어지럼증, 식은땀, 피로감,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또한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한 스마트폰 SOS 설정, 긴급 연락망 관리, 병원 방문 시점의 판단 등 예방적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응급 상황은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부 뇌졸중의 초기 신호 인식과 즉시 대처. 심장마비에 이어 이제는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의심이 들면 어떻게 즉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응급 상황입니다.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되므로 신호를 느끼는 즉시 행동하는 것이 생존과 회복의 갈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판단 도구는 패스트, 즉 FAST 네 글자입니다. 이를 머릿속에 새겨두면 초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는 얼굴 페이스입니다. 거울 보듯이 미소를 지어보거나 말할 때 얼굴의 비대칭을 확인합니다. 한쪽 입술이 아래로 처지거나 미세하게 비틀리는 경우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A는 파람입니다.
팔을 쭉 뻗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들려지지 않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증상을 확인합니다. S는 말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지는지, 단어 선택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주의합니다. T는 시간 타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치료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경우에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 즉시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긴급 SOS 기능이나 긴급신고 앱을 미리 설정해 두면 비상시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환자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눕혀두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산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되 머리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체온 유지와 함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원으로의 이송 전에는 준비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증상 시작 시각을 기록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여부를 간단히 메모합니다. 또한 혈압관리나 당뇨 관리의 특이사항을 정리해두면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간결성입니다. 불필요한 자세한 병력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성과 재난 상황에서의 네트워크 보조도 한층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 전화가 가능하고 재난 와이파이나 로밍이 네트워크를 보완해 줍니다. 긴급신고 바로 앱은 위치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고 의료 정보를 미리 담아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가족이 함께 설치와 설정을 미리 해두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악화라도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병원 이송 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증상 시작 시각의 기록과 응급 정보의 간단한 메모를 항상 휴대하는 습관입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평가와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의 가능성은 증상 시작 시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뇌혈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은 보통 증상 시작으로부터 수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대처하는 습관은 현재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과 함께 이 교육을 공유하고 함께 연습해 보십시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의 행동 지침, 즉시 119에 전화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몸을 편안히 눕히고 머리와 어깨를 살짝 올린 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간단한 5가지 원칙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기도폐쇄 상황에서의 즉각적 대응. 앞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급 상황, 기도폐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며 연령과 상태에 따라 위험이 더 커집니다. 기도폐쇄의 위험 신호로는 숨이 차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연하곤란이 있습니다. 또한 삼킴 장애, 치아 보철물, 구강 내 문제도 위험 신호를 강화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의 대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침을 강하게 하도록 격려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신부의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복부 압박 대신 등 부위를 두드리거나 가벼운 목 조작으로도 도움을 시도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전화하고 CPR을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AED를 가까이 두고 사용합니다. 머리와 목의 위치를 조정하여 기도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요령은 휴대폰으로 바로 SOS를 호출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리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 내 응급키트를 미리 준비해 두고 AED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의 존재나 임신부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춘 안전한 대처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도 폐쇄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기도 관리와 원인 치료를 통해 생명과 기능의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폰 SOS 기능과 긴급신고 도구의 통합 활용은 이 섹션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바로 SOS를 활용하는 습관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SOS 기능과 긴급신고 바로 앱, 그리고 정부의 재난 대응 서비스까지 병행하여 활용하면 네트워크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빠르게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족이 함께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재난 문자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고 긴급 연락망을 다층으로 구성하면 더 큰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기도 폐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혼자 있을 때의 예방과 준비가 실제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은 즉시 연결선을 확보하고 긴급신고 바로 앱은 위치와 의료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공유하는 채널이 됩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서비스와 재난 로밍, 재난 와이파이 역시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점검하는 습관이 안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각 상황에서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이나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한두 가지를 바로 실천에 옮기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증상을 인지하고 7초 이내의 의식과 호흡 확인, 119 호출, 필요시 CPR 및 AED 사용까지 순서를 기억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은 패스트를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기도 폐쇄는 의식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이나 CPR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확립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 및 정부의 재난 대응 서비스, 긴급신고 바로 앱의 활용법을 익혀두면 혼자 계신 시니어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각자의 스마트폰 설정을 점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이나 연락망을 점검해 두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 맞춘 개인 맞춤형 대처 계획을 만들어 두면 더 큰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초의 집중이 삶을 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